G80 대 S클래스, S클래스 대 G80. 당신의 선택은? 안녕하세요. JMTV 김치환입니다. 오늘은 뜨동 S클래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차량은 딱 아슬아슬하게 페이스리프트 직전에 걸쳐 있던 차량입니다. 2014년에 이 친구가 페이스리프트가 되었는데요. S클래스 6세대로 이름이 바뀐 W222 6세대 S350 블루텍 차량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3년 12월에 등록된 친구로 등록증상 연식은 2014년식으로 나와 있고요. 디자인도 2014년 페리된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주행거리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12만 8천 킬로. 야, 많이 뛰었다. 그죠? 이 친구가 14년생이니까 15, 16, 17, 18, 19, 20, 21 7년 동안 12만 8천 킬로를 주행을 한 건데요. 따지면 1년에 18,000킬로 주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뛴 건 맞는데요. 관리는 잘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렌트거나 막 여러 사람이 탄 거 아니냐 걱정하실 텐데요. 이 차량 1인 신조입니다. 1인 신조는 아닌데 1인 신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자 변경으로는 두 개가 잡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차량이 법인으로 등록이 돼서 업무용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제 업무용으로 이제 리스처럼 이 차량이 나왔다가 회사 이름으로 갔다가 다시 개인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차량을 운행했던 사람은 법인 대표님 딱 한 분이었습니다. 이 차량을 리스로 끊고 나서 자기 회사 앞으로 명의 변경을 했다가 자기 앞으로 하기까지 총 3번에 걸쳐서 나눠왔지만 정체적으로는 한 분 대표님께서 혼자 운행을 하셨던 차량인데요. 그래서 당당히 1인 신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유자 변경 있지만 한 분이 운행을 하셨기 때문에 1인 신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차가 일단 5년 넘었죠. 신차 보증 끝났죠. 10만 킬로 넘어져 가장 많이 하는 걱정. 야, 이제 막 어디서 이제 누수 이제 막 시작될 거다.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는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고요. 올 양호 차량입니다. 약간의 미세 누유, 미세 누수조차 없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분진, 가스가 살짝 나왔다가 먼지가 붙은 것만으로도 미세 누유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그것조차도 체크되지 않은 완전 올 양호, 그 분진조차도 묻지 않았던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애초에 회사에서 처음 출고할 때부터 계속 운행을 했더라면 보통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기 마련이죠. 관리 정말 잘 됐던 차량이어서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 하부까지 모두 상태 좋으니까요.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G80 대 S클래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신차가가 이 친구는 1억 3천만 원이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금액이 5,470만 원. 5,470만 원? 그러면은 거진 몇 프로죠? 60%? 58% 정도 감가가 된 건데요. 7,400만 원이 빠졌습니다. 신차가에서 7,400만 원이나 빠진 차량이에요. 어때요? 감가 막 장난 아니죠. 이미 감가가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를 타시다가 파신다고 해서 이 차만큼 감가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타시다가 파셔도 별로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5천만 원대라면 G80 신형이랑 이 친구랑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절대 뒤처지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딱 그 키에서 주는 저 삼각별에서 주는 아우라는 정말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클래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제 S클래스라고 하면 좀 고민하죠. 저거 연비가 이제 제가 몇 cc야? 저 연비 안 좋겠지? 그쵸, 연비가 좋은 건 말이 안 되죠. 차가 이렇게 크고 승차감도 좋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000cc입니다. 지금 350 같은 경우는 3000cc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연비가 좋아요. 왜냐면 블루텍이거든요. 블루텍, 사륜이 아니라 이 친구는 디젤이라는 이름인데요. 연비가 12.9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솔직히 배터리 빼고 실질적으로 시내 주행하는데 12 정도 나오고요. 고속 주행하실 때는 훨씬 더 나오는 편입니다. 13, 14까지도 거뜬히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S클래스 한 번쯤 타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연비 때문에 고민이었다. 좀 더 저렴한 S클래스 없나? 이거요. 이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관리 잘 됐고요. 상태 괜찮고요. 3일 반품되고요. 3개월 5,000km 보증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과연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 S클래스답게 힘이 좋습니다. 물론 휘발유는 아니지만 디젤이어도 힘이 좋은 편인데요. 258마력에 63토크, 제로백이 무려 6.8초입니다.
차가 크다고 해서 무겁다고 해서 차가 안 나가는 건 아니죠. 밟는 재미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실내에 들어가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츠 S클래스 350 플루텍 디젤 차량의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아마 엔진 소리가 조금 담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어를 다 열어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용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디젤 치고 조용한 편인데요. 아마 문을 다 닫는다면 거의 완벽한 방음 차음도 가능할 겁니다. 지금 실내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바로 이 핸들입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없죠. 아까 이 친구를 이제 G80이랑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걔네 라인 중에서 이렇게 럭비공 모양으로 핸들이 빠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얘도 가운데에만 있고 이게 상하에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운전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편하게 운전할 수가 있겠죠. 그립감은 나쁜 편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만 9천 킬로, 사실상 13만 킬로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상태 보이시나요? 생각보다 훨씬 더 깨끗해요. 이쪽에는 어차피 마감이 깍깍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흠집은 안 나지만, 여기 이제 사이드 부분은 절대 감출 수가 없거든요. 사이드 부분 또한 흠집, 땀자국 없이 정말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부터 차량들이 버튼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그냥 플라스틱이 하얀색 붙어있던 그 모양들이라면, 요즘에는 아예 이렇게 크롬으로 마감이 날렵하게 들어가 있죠. 또 여기 보면은 음각으로 갖다 파여있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게 벗겨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핸들 기준으로 왼쪽으로 보시면요, 버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핸들 버튼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차선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요. 핸들 버튼은 열선이 아니고 바로 어시스트 라인입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스티어링 어시스트 켜짐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친구 스티어링 어시스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또 가운데 있는 차선 이탈을 누르게 되면 차선 이탈 어시스트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친구가 사실상 가장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3년 말 14년이기 때문에 옵션들이 조금 애매하게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벤츠 하면 뭐죠? 사운드 또한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과 통풍 시트는 이제 도어 트림 쪽에 나와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쪽에 엉덩이 실룩실룩 버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눌러보면 안마 기능 같은 건 아니고요. 이 시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되게 의외였던 게, 대체 이게 와, 이건 또 처음 본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1단계부터 5단계 키가 끄고만 있는데, 보시면 봐봐요. 등, 엉덩이 조금, 반반, 엉덩이 조금 더, 엉덩이 더 많이, 엉덩이만. 이게 조절이 돼요. 아, 이게 좋은 점은 그거다. 약간 나는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를 좀 더 지지고 싶다면 허리 쪽으로 가시고, 나는 좀 치루가 좀 있어서 엉덩이 좀 더 온열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 딱 이렇게. 예, 그게 되네요. 이런 디테일이 또 있었네. 이것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허리 받침대도 보시면 숫자 보이시나요? 엄청 세부하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꿀렁꿀렁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움직이나요? 요추 받침대가 위치가 바뀌어요. 왜냐면 허리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하네요. 자동차 모양을 누르면은 이게 바로 뜹니다. 왜냐면 이게 매뉴얼에서 굳이 따로 안 들어가고 한꺼번에 이 자동차 설정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맞추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 사용 설명서 다 이렇게 차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용 설명서 욕심 안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시트 설정도 세부적으로 다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요거 디스플레이, 이 친구는 후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석을 따로 잠글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간혹 가다가 애기들이 탔을 때 갑자기 킨다거나 조작한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뒷좌석에도 잠금 버튼이 있기 때문에 뒷좌석 디스플레이를 따로 잠그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보셨어요? 가운데 있는 부엉이 두 마리? 여기 너무 귀엽잖아요? 여기 부엉이가 이렇게 두 마리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두 마리가 있는데,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눈 감은 거, 눈 뜬 거. 근데 아쉬웠던 게
비상 깜빡이가 없어요. 없을 순 없지? 있지? 근데 아래 여기 숨어 있어요. 이렇게. 얘는 비상 깜빡이가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잘 안 누른다고. 정차 중 아니면 주차 예정이라거나 잠깐 갓길에 세웠을 때는 항상 비상 깜빡이를 켜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 옵션 같은 거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너무 애매해요. 이미 알고 있고 S클래스 옵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드등도 보시면 지금 디스플레이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지금 다 이어져 있고요. 그 뒤 테두리로 모두 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감싸고 있습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 또한 거의 뭐 120 몇 가지, 60 몇 가지 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분위기와 밝기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수입차 타시는 분들 불편한 게 가끔 가다가 이 하이패스 단말기가 뭐 안쪽에 숨어 있거나 여기 뭐 꽂기 불편한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많이 보던 모양입니다.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끼던 대로 편하게 그냥 넣었다 뺐다 편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볼륨 조절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쉬운 점은 이 친구는 썬루프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실내가 조금 어둡게 찍히고 있긴 할 거예요. 지금 이쪽을 보시면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자동차 위로 화살표 있는 거? 요게 이제 에어 서스 부분입니다.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아래가 조금 뭔가 볼록하게 많이 나와 있다, 뭔가 이물질이 앞에 있다 하시면 서스를 올려서 편하게 지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 서스이기 때문에 승차감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벤츠의 상징으로는 예전에 그 전화기 다이얼이 있었어요. 네, 이때부터 사라졌다라고들 많이 아시는데 아유 그런 건 없을 리가 없죠. 따란 보이시나요? 블루투스를 연결하신 다음에 여기서 전화기를 눌러서 실제로 전화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차들의 특징은 이제 누군가를 모시는 용으로 많이 탄다는 거죠. 아까 제가 법인 대표님이 실제로 운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요 350 블루텍 어떻게 보면 S클래스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닌데 이 차량의 상석은 어떤지 상석 느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느낌 같이 한번 보러 가실게요. S350 차량의 뒷좌석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롱바디가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안에서의 공간은 조금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안에서만 놓고 봤더라면 제네시스보다도 좀 더 좁은 편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헤드룸은 좀 많이 높은 편인데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 길지 않아요. S클래스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길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제일 잘하는 게 휠베이스를 잘 뽑는 거기 때문에 그거 놓고 봤을 때에는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뒷좌석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후석 모니터까지도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작동 또한 잘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혹시 보이시나요? 시스템 잠김, 운전자는 엔터테인먼트 맨 선택할 수 있으며 설정 변경할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 만져서 지금 락 버튼을 걸어놨기 때문에 전원 버튼만 들어오지만 따로 설정을 들어가셔서 푸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모니터까지도 모두 다 잘 나오는 편이고요. 뒷좌석에서도 보이면 에어 선풍구가 있고 뿐만 아니라 밑쪽에서 온도와 모드 혹은 풍량까지 조절이 됩니다. 즉 3존 독립 에어컨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B필러 쪽에도 추가적으로 에어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더위에 있어도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더 위에 상위 클래스 뭐 450 아니면 롱바디나 돼야지 여기에 이제 버튼들이 뭐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전동으로 움직인다거나 통풍이 된다거나 릴렉싱 모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G80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뒷좌석에 딱 열선 시트와 3존 독립 에어컨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플러스로 요 듀얼 모니터까지도요. 제가 지금 암레스트를 내려봤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컵 하나밖에 못 넣을 것 같은 이 굉장히 아담한 이렇게 하는 요 이제 굉장히 아담한 컵홀더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열게 되면 여기 USB 타입 2개와 리모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근데 솔직히 리모컨 디자인도 잘 뽑았다. 그죠? 역시 디자인에 집착하는 데는 좀 이뻐요. 오! 이거 돌아가요. 느낌 너무 좋다. 이거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게 수납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 누르면 이게 수납 공간이 열려요. 깨알같이. 이거 몰랐죠? 오늘 요렇게 또 헤드셋 파우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에도 벤츠. 절대 놓치지 않았다. 오디오는 AKG, 그러니까 AKG 오디오를 좀 채택을 했고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이렇게 접어서
아, 마감에 진짜 신경 많이 썼네요. 확실히 비싼 차에는 좀 마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시트 사용감일 것 같아요. 왜? 13만 킬로, 12만 9천 킬로 탔으니까. 지금 뿅 보여드릴게요. 가운데는 사람이 안 앉는다니까 빼고 조수석 뒤쪽 같은 경우에도 별로 사용감이 많은 편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상석에는 조금 더 사용감이 운전석 뒤쪽보다는 조금 있는 편이지만 어때요? 지금 보신 거대로라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셨나요? 고스트 클로징 도어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도어 선쉐이드도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가고 마감 처리 되게 정말 저기 차인 것 같아요. 간혹가다 국산 차량들은 여기 그냥 이렇게 띠만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친구는 이게 직접 열리고 닫혀서 마감까지 해주고 있고요. 또 뒤에 선쉐이드까지도 상속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있고 없고 차이는 이제 열 덜 받는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도어, 뒷, 선쉐이드까지 모두 상속에서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운전석 뒤쪽에서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트렁크 공간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게 그 상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사등. 얘네도 약간 계급장인 거 아세요? C클래스와 E클래스는 2줄이 들어가는데 S클래스는 3줄이 날개등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이 친구들이 나는 약간 끝나눔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징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 나와 있다시피 블루텍, 포매틱은 아니고 블루텍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사륜 아닌 단순 디젤 차량인데요. S클래스답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빨리 열리는 편이죠. 실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생각보다 조금 협소한 걸 느끼실 거예요. 깊이는 조금 깊이가 있는 편이지만 가로폭은 조금 많이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골프백 좀 많이 넣어야 된다, 좀 모임 골프를 많이 간다 하신다면은 솔직히 S클래스에서는 골프백 많게 크로스 하나 해가지고 지금 3개밖에 못 넣을 거고요. 더 많은 걸 원하신다면 롱바디, 근데 롱바디도 트렁크가 넓은 건 아니니까 SUV 라인이나 국산차, 대형차, 뭐 G90, EQ900들을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트렁크 공간도 깨끗하고요. 이쪽 플라스틱 지지대도 모두 다 깨끗한 편이고 전동 트렁크도 모두 다 작동을 하는데요. 외관 컨디션이 거의 다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여기 하나 살짝 아쉬운 게 있어요. 살짝 까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 하나 하는데 아마 한 13만 원, 15만 원밖에 안 할 거예요. 저는 차라리 대표님께 말씀을 드려서 요거는 제가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요 부분은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꼭 요 부분만큼은 수리를 해서 도색 꼭 작업을 하신 다음에 운행을 하신다면 좀 더 이 친구에게 어울리는 옷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옵션도 빵빵하고요. 상태도 좋고요. 키로수도 빵빵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잘 된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될 것 같고요. 단 조금의 미세누수도 없었으니까 부담 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벤츠 S클래스 W222 6세대 S350 블루텍이었고요. 푸메스터 사운드,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어시스트, 2열의 엔터테인먼트 패키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죠, 후속 모니터죠. 그 다음에 고스트 클로징까지 들어가 있는 금액 5,470만 원.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G80과 S클래스 옵션 비슷할 거예요. 뭐 G80은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차가 주는 요 삼각별에 주는 가치의 차이는 클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다 같이 한번 S클래스 한번 봤는데요. 어때요? 결? 당연하죠. 이런 차 타는데 관리 안 했겠어요? 유리? 당연하죠. 관리 안 하면 탈 수가 없죠. 이름값 떨어지게 무슨 소리예요, 그죠? 실내에도 봤다시피 생각보다 이 친구의 이제 나이와 주행거리를 고려해봤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셨던 것보다 컨디션 훨씬 좋죠? 생각보다 혹하죠? 솔직히 아까 제가 G80이랑 말씀드렸는데 G80 신형은 5,000좀 넘거든요? 그럼 저는 솔직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댓글들에 그럴 거예요. 야, 저거 이제 유지비 어떻게 하려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수입차 사시면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죠. 근데 S클래스 말고 솔직히 G80 요즘 신형 나온 것도 소모품 비싼 편이어서 조금 더 보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애프터 잘 나오니까 애프터로 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끝내주는 가격에 끝내주는 키로수와 끝내주는 관리 상태를 보여드렸던 S350 블루텍 W222 6세대 차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5,470만 원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생각만 하면 늦으실 것 같네요. 일단 바로 연락부터 주세요. 하단에 있는 1811-9646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대표님께서 응대해 주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JMTV 김치현이었습니다. 안녕. G80 탈래? 아빠한테 선물해 줄 건 똑같이 5천만 원이면 G80 사줄래요? S클래스 사줄래요? 그치, S클래스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